Compass Publish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윤경입니다. 진짜 산타 세미나에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저희가 B클래스라는 이제 온라인 라이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3달 동안 계속 이제 아이들과 함께 리딩도 하고 그리고 뭐 넌픽션도 하고 문법 수업도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과 또 간만에 이렇게 수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머리도 막 양쪽으로 묶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랑 3달 동안 수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또 선생님들 만나 뵙고 싶어서 산타 세미나를 또 굉장히 제가 또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간만에 저도 선생님 뵈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선생님, 김현지 선생님 휴강 중이시구나. 오늘 사실은 제가 리스닝을 소개를 드릴 건데 근데 오늘 제가 중간에 잠시 줌이랑 산타 클래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은지 그거를 시간이 괜찮으면 시연을 살짝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다음 달에 그 디지털 툴을 이제 또 잘 활용하시는 저희 이재경 선생님 또 계시니까 이재경 선생님 또 이렇게 초빙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이제 그런 정말 꿀팁 같은 걸 좀 많이 드릴 건데 오늘 저도 신간을 소개를 드리면서 또 산타 클래스가 저희 비대면 수업에 진짜 찰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중간에 한번 살짝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 오늘 약간 또 코로나 또 확진자가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다들 상황이 안 좋은데 근데 이제 약간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오히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오히려 비대면 수업을 잘 하시면은 이게 약간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약간 비대면 수업을 이제 뭐 다 깊이는 하진 않으시잖아요. 준비를 아마 잘 하시면은 더 약간 원생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제 그런 또 공부방도 있다고 제가 또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번 산타 클래스와 함께 또 이렇게 비대면 수업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당신이 주목하지 않았던 리스닝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은 리스닝이라는 이 스킬 자체를 저희가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이들이 듣기 평가도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약간 리스닝 같은 경우는 저절로 되는 스킬이 아니냐 약간 이렇게 저는 조금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서부터 약간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hearing과 listening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시죠? 이 차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hearing과 listening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hearing 같은 경우는 accidental입니다. 그래갖고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들렸어요. 그쵸? 들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죠? 지원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그냥 들리는 거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effortless 이라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들릴 때 이제 이런 거를 들리다 이제 이래서 이제 hearing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listening은 무엇일까요? 리스닝 굉장히 집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들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완전히 이제 인볼브를 해야 되는 그런 건 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옆에서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막 해도 대놓고 중요한 얘기를 해도 너 그쪽으로 가면은 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고자 하지 않으면 이게 들리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hearing과 listening의 차이는 포커스에 있다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리스닝에 대한 보통의 생각 이렇게 안 들려 막 이러면서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보통 리스닝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속도를 조절해서 들으면은 천천히 들으면 다 들린다. 너무 빨리 얘기했나? 천천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굳이 학습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들렸다.
약간 이런 것들, 그쵸?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 저는 디즈니를 좋아했고 디즈니를 막 엄청 많이 봤는데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들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리스닝을 진짜 프랙티스를 알게 모르게 한 케이스였답니다. 그리고 듣기 평가할 때만 바짝 준비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은 리스닝 하면은 약간 저희가 어렸을 때, 그쵸? 저희가 어렸을 때는 리스닝을 굳이 한다는 그런 약간 개념 자체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저의 친구들도 학교 다닐 때 이제 리스닝 어떡하지? 듣기 평가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 그쵸? 공부를 진짜 잘하는 막 전교 1등 하는 그런 친구들도 듣기 평가할 때는 항상 이제 약간 죽을 쓰고 그래갖고 듣기 평가 너네들 듣기 어떻게 해? 약간 이런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듣기라는 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집중을 안 해서 그래. 그치? 집중을 더 잘해봐. 집중을 잘하면은 더 잘 들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정답이죠. 집중을 잘하면은 잘 들린다. 그죠? 그래서 정말 그 리스닝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이라이트 된 단어만 대충 봐도 액티브한 프로세스래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들렸어.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액티브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셀렉트 해야 돼요. 내가 이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셀렉트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인포메이션을 그렇죠. 그리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옛날에야 뭐 저희가 뭐 그냥 오디오 뭐 카세트 테이프 막 이런 거 그쵸 듣기 그리고 그 비주얼 서포트라는 거를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비디오를 보면은 열심히 들어야지 보면서 들으면은 그게 들리니 약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고 근데 사실은 리스닝에는 오디토리와 함께 비주얼, 클루를 가지고 이 화자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을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 그것을 리스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닝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receiving 일단은 받죠. input 그쵸 우리가 많이 아는 그 input을 하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내가 무엇을 이제 선별을 해서 들어야 되는지 포커싱을 해야 돼요. 포커싱을 하고 나서는 어떨까요?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되죠. 그쵸? 이해를 하고 그리고 analyzing 그러니까 이해를 했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또 그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 저변에 깔린 그런 의미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약간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냐? responding 하는 것까지. 그냥 이해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responding 하는 것까지. 그것까지 이제 listening process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스닝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여기에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데일리 액티비티를 4스킬로 나눈다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데일리 리스닝이 100이라고 치면 우리가 100을 듣는다 보통. 그러면은 데일리 스피킹이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선생님들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저희는 조금 약간 7, 80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듣는 거랑 비슷하게 말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약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저희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말하는 게 100이다. 그러면은 이제 4분의 1 정도를 또 리딩을 한다고 해요. 리딩을 하고. 근데 요즘에는 또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을 많이 하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막 이런 시간보다는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리딩하는 시간이 또 많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데일리 라이팅은 5분의 1 수준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리스닝이 정말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스킬인지 이래서 중요하다고 정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찾아봤더니 리스닝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다른 스킬 발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스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닝,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국어를 할 때도 한국어를 발화하기 전에 이제 듣는 시간을 먼저 갖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뭐 옹알이하고 막 이런 거를 하기 전부터 듣는 시간을 먼저 가져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녔을 때 저는 사실은 이렇게 대학교에서
그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저는 이제 청각장애라는 거를 그때 처음 접했는데, 그 청각장애가 있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청각장애가 있으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약간 조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걸 힘들어 하는 게 말하는 기능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 전에는, 어렸을 때는. 근데 알고 보니까 말하는 거에는 전혀 뭐 문제가 없고, 뭐 성대에도 문제가 없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듣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발화가 조금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한국어를 볼 때도 또박또박 읽는 거는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리스닝이 가장 중요한 이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또박또박 말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플루언트하게, 내추럴하게 발음하는 거. 리스닝이 가장, 이렇게 약간 연음 같은 거, 비음도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이유, 이런 식으로 연음이 들어가는 거. 이거는 청각이 없으면, 그 리스닝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또박또박 읽을 수는 있으나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왜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약간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진짜로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리스닝이 왜 더더욱 중요해지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오프라인으로 선생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막 뭐 춤을 좀 옆으로 갔어요, 막 이쪽으로 갔어요, 그리고서 막 약간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바디 익스프레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생생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리스닝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도 약간 그런 바디 랭귀지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이 화면, 이 모니터로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카메라 앵글 안에서만 소통을 하고, 이런 그 오디오 장치, 이제 이런 걸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리스닝 스킬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저희도 지금 보통 엔간하면은 이제 대면 미팅보다는 이렇게 화상 미팅, 아래 지금 보시면은 정말로 이렇게 화상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힘든 게 뭐예요? 마스크를 쓰죠. 그쵸?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또 이렇게 가려요.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얼굴의 그 표정이라든지 입 모양, 이제 이런 거를 읽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닝, 발음을 하고 발음을 해주고 듣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냥 우리의 약간 삶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채팅으로 하거나 심지어 약간 화상회의도 조금 집에 혼자서 재택을 할 때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쵸? 화장해야 되고 머리 감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스피킹 리스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었죠. 그쵸? 근데 우리가 사실은 가르쳐야겠다. 그래,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정말 이거를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냥 리스닝 가르치려고 하면은 듣고 받아 적고 문제 풀고 약간 요 정도를 생각을 보통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너무 어렵죠. 특히 이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약간 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리스닝으로 들려주시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하면 내가 진짜 이상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정말 왜 이렇게 안 들리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안 들려요. 그쵸? 내가 무슨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알아요. 근데 분명히 나는 그걸 쓰라고 하면은 분명히 쓸 수 있어요. 근데 안 들려요. 그게 트랜스크립트를 보면은 있는데 나는 못 들었어. 약간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들었는데 분명히 내 귀에는 익숙해요. 한 단계 나아갔죠. 내 귀에는 익숙해. 근데 무슨 뜻이었더라? 왜 무슨 뜻이었더라 하다 보면은 이미 넘어가 있어요. 이 화자는 기다려주지 않죠. 그쵸? 그리고 진짜 이렇게 포커스를 하긴 하는데, 그래, 포커스를 해야 돼. 이게 바로 리스닝이지 하면서 진짜 집중했는데, 근데 집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막 정신 차려보니까 넘어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고. 듣긴 들었는데 듣자마자 까먹죠. 분명히 다 듣고 귀에 쏙쏙 박혀서, 딕션이 너무 좋아서, 상대방의 딕션이 너무 좋고 귀에 쏙쏙 박혔는데 이러면서 약간 블랙아웃이 되는 약간 그런 상황도 있죠.
이해는 하는데 그 안에 숨어 있는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이 말은 다이렉트로 이해는 했어요. 근데 그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영어만 들리면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외국인이 하이 했는데 그때부터 바로 막 혼자 있을 땐 괜찮아요. 그죠? 나 혼자 있을 때는 하이 하면은 그래 하이 이러면서 내가 못해도 what's your name? my name is 뭐 막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옆에 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옆에서 하면서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내가 지금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이라고만 했어요. 근데 엄마가 팔짱을 딱 끼는 순간 그 순간 큰일 났다.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귀에서 그 이명이 들리죠? 삐 하면서 못 알아듣는 거, 그죠? 안 들려요. 앞에서 계속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나는 안 들리는 거.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학생들의 죄일까요? 우리의 죄일까요? 우리가 못 듣는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죄일까요? 우리는 죄가 없죠. 그쵸? 영화를 보다 보면은 한국어도 잘 안 들려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넷플릭스, 그러니까 영화관 옛날에는 이제 넷플릭스 없을 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범죄와의 전쟁,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그러니까 그 배경이 부산이잖아요. 심지어 70년대 사투리 이러면은 진짜 정말로 제가 범죄와의 전쟁을 영화관에서 봤는데 이해를 한 50%밖에 못했더라고요. 사투리를 정말 그렇게 쓰시는데 이거는 제가 못 알아듣는 저의 약간 저의 그 한국어의 경험치에 약간 벗어난 저의 레벨을 벗어난 어나더 레벨의 한국어 약간 이래서 진짜 50% 얼마 전에 넷플릭스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넷플릭스로 한국어 자막을 켜고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못 알아들었구나. 그때 그 전 남친과 같이 봤던 그 범죄와의 전쟁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50%밖에 못 알아들었구나. 이제 자막을 켜고 보니까 한 80% 알아듣겠다. 약간 이런 상황. 그리고 pardon? excuse me?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하다못해 회의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막 열변을 토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심지어 한국어로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근데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약간 굉장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죄송한데 제가 잘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래도 할 말 다 하고 사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그런 흐름이 있을 때 중간에 잘 안 들렸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그 신호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How are you doing?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How are you doing?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How are you doing?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담백하게 How are you doing?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눈을 찡긋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상하다. 이거 지금 이런 상황 아니다. 담백한 상황 아니구나. 이거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구나. 그래서 정직하게 대답을 하다가 이제 또 원하지 않는 상황에 또 말려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를 알아야 완벽한 이해가 가능하죠. 시원하다. 이거 너무 잘 아는 예시죠. 그쵸?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로 정말로 시원한 걸까요? 온탕에 들어갔을 때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시원한 게 아니라는 거. 그죠? 이제 이런 문화를 조금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우리 딕션이 매우 안 좋은 시기로 유명하신 한국어 듣기 평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들어보실게요. 영상 주세요. 6글자입니다. 힌트는 국민들의 피를 빨아 사리 사욕을 채운 죄. 이게 나만을 위한 독립인가? 지도자 행세를 하며 민중을 기만한 죄를 물어. 자, 문제 나갑니다. 집중해 주세요. 들어보세요. 임파스카 같다. 야. 알아들으셨나요? 야마 셀칸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어예요. 분명히 한국어예요. 근데 못 알아들었죠. 저는 진짜 100번을 들어도 이거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우리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한 독립인가? 지도자 행세를 하며 민중을 기만한 죄를 물어. 임파스카 같다.
자막으로 함께 보니까 알겠죠, 그렇죠? 이 무식한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근데 이렇게 듣기가 이렇게 난이도가 아주 극악무도합니다. 여러분 극악무도해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자막을 봐야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리스닝을 해야 됩니다. 한번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 세 가지 전략은 굉장히 딱 완전 정형화된 리스닝의 스트래티지들이에요. 그래서 Social Affective Strategy, 사회 정서적인 전략, 메타코그니티브 전략, 메타인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코그니티브 전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특히 더 다른 약간 전략은 없다고 해요. 제가 진짜 열심히 뒤져봤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딱 그냥 이렇게 정해졌다고 해요. 리스닝 같은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볼게요. Social Affective Strategy 같은 경우는 사회 정서 전략이라고 하는데 학습자의 긍정적 태도를 발달시키는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긴장했을 때 옆에서 엄마가 팔짱을 딱 꼈다. 비싼 영어학원 다녔는데 엄마가 옆에서 팔짱을 딱 꼈다. 이랬을 때 긴장을 해서 안 들리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안 들리는 거. 이제 이럴 때 이 Social Affective Strategy가 굉장히 똑똑똑똑똑 떨어져 갖고 이제 삐 안 들리는 상황이 되면은 0으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학습자의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기술.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한 번만 들려주고 지금 놓치면 안 된다. 리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험을 보면은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딱 그 시간 안에 딱 정해진 그 시간 안에 다 들어야 되고 지금 놓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사람이 갑자기 하면서 약간 멈추게 되죠. 그렇죠? 망가지죠. 이래서 긍정적인 자세, anxiety를 낮추는 이제 그런 보통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마인드 컨트롤. 근데 이제 이거를 셀프 모니터링을 할 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해요. 영어를 들을 때 나는 최대한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들으려고 노력한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거.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나와도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알아듣지 못하는 게 딱 나왔을 때 어떡하지?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메타인지 전략입니다. 메타인지는 초인지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요. 방대한 인풋을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전략 중심 시스템. 그러니까 공장이 있다면 공정, 그러니까 material이 아니고 process에 대한 거죠. 이래서 learning habi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습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 플래닝을 한다거나. 근데 약간 이거는 플래닝을 해야지 이런 거보다 리스닝을 한다 이랬을 때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약간 그런 스킬들이죠. 보통 상대적으로 실력이 좋은 학생들의 활용 능력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점수를 놓고 봤을 때 낮은 학생들보다는 높은 학생들이 이제 이 메타인지 전략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내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요. 러닝 헤빗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보면은 점수가 높다. 뭐 이런 당연한 결과들도 있죠. 그래서 셀프 또 퀘스처닝을 해보면은 듣기 활동 전 나는 비슷한 형태의 듣기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갑자기 그 리스닝을 시작을 했는데 professor하고 student가 나왔어요. 이러면은 professor가 뭐 hi professor, 뭐 I'm your teacher, I'm your student, 뭐 taking your class,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지금 이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분명히 뭐 이게 뭐 내가 점수가 어땠고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뭐를 뭐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하는데 뭐 약간 조언을 구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를 약간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듣기 활동을 하면서 나의 이해 능력에 스스로 만족하였는지 생각을 해본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제 그걸 약간 가늠을 빨리빨리 해보는 거죠. 듣기 활동 후 듣기 활동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되새겨보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해본다. 오답 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단어를 알고 있었는데 앞뒤 연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을 할 수도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되새겨보는 거 굉장히 좋은 러닝 헤빗이겠죠.
그리고 인지 전략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완전 메이저가 되는 그런 스트래티지입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운영해서 학습 활동을 하기 위한 테크닉. 지식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제 이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뭐 트랜슬레이션을 한다거나 리피팅 안 들면 다시 한번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상을 해본다거나 노트 테이킹 잘 모르겠으면은, 그리고 포캐스팅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bottom up, top down 이렇게 있다고 해요. bottom up 같은 경우는 단어를 먼저 조금 인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안에서 한번 들어보는 거. 이게 보통 이런 텍스트 교재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top down은 이제 먼저 일단 들어요. 약간 고급 스킬이죠. 먼저 일단 듣고 예상을 해보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professor, student 이러면은 대충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제 이런 forecasting 같은 거, 그런 거, prediction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전체 뜻을 알아듣기 위해 단어를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다. 가장 낮은 레벨의 cognitive strategy겠죠. 그 다음은 나는 영어 듣기를 하는 동시에 머릿속에서 번역하면서 이해한다. 동시에 번역하는 스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물론 번역을 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번역을 하지 않고 영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베스트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쵸? 나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화자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듣는다. 내가 I went to the store yesterday. 그러면은 store에 들어갔어. 이제 이런 거를 상상하는 거. 나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나의 경험이나 기존 지식을 활용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기차 소리가 뿌뿌 났어요. 저거는 기차야. 이런 거를 알아보는 나의 기존 지식을 활용하는 이제 그런 기술, 이런 것들 굉장히 기본적인 학업을 할 때 굉장히 기본적인 스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스킬들이 또 있겠죠. prediction, 예상하고 메인 아이디어를 잡는 거, 키워드를 통해서 전체를 알아보는 거, contextual clue를 이용을 하는 거, 그리고 정보를,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그룹핑하는 거, 그리고 추론하는 거, selective attention 이래갖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근데 내가 어저께 어쩌고 중간에 새죠.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 메인 아이디어에 해당하지 않아. 셀렉티브하게 딱딱딱 이렇게 들어서 선택을 해서 듣는 거. 셀프 모니터링, 내가 어떻게 잘했는지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거. 앞부분 같은 경우가 약간 조금 그 기본 베이직 레벨, 그리고 요게 약간 더 어드밴스된 레벨의 그런 리스닝 스킬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전략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저희의 그 리스닝 스케일업 프로그램입니다. 리스닝 점점 축적이 돼서 스케일이 계속 축적이 돼서 점점점 스케일이 커지죠. 그쵸? 처음에는 단어, 그 다음에 expression, 그 다음에 컨텍스트를 그냥 완전 하나의 패세지를 통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CFR 레벨 먼저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완전히 새로 개발한 Discovering Skills for Listening 입니다. 얘는 Pre-A1부터 A1 중간 정도까지 커버를 해주고요. Building 같은 경우는 Pre-A1 말미에서 시작을 해서 A1 전체를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Expanding, 확장시기에서는 A1 말미에서부터 A1 플러스 2A2까지, 그리고 Activating 같은 경우는 B1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 있겠죠. 사실 저희가 전에 저희의 그 이전 버전의 그 리스닝 시리즈를 활용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이 이게 개정판이거든요. 디스커버링 같은 경우는 완전 새로운 교재고요. 그 빌딩서부터 개정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하시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리스닝 스타터 쓰셨던 분들 빌딩으로 딱딱딱 1, 2, 3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임 쓰셨던 분들 타임 1, 2, 3는 expanding 1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완전히 다 그 새로운 약간 템플릿을 좀 다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리고 주제도 재밌는 걸로만 딱딱딱 고르고, CFR도 난이도 조절을 해서 CFR을 정확하게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고르시기 쉽게 그렇게 다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리스닝 스타터 석세스 이렇게 쓰셨던 분들이 다 이름이 다르고 1, 2, 3, 1, 2,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우리 학생은 요 레벨인데 어떻게 골랐어야 되지? 이거를 조금 약간 헷갈려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의 시리즈로 싹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순차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쓰셨던 분들은 요렇게 그래도 나는 이게 좋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거를 쓰시면 되고, 이번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링, 저희 신간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완전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 피처들이냐, 프리 A1부터 A1까지. 이래서 약간 구성 자체가 굉장히 그 코스북 같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뭐 리스닝이 특히 안 되는 학생이 왔다 이랬을 때, 리스닝이 특히 안 되는 학생이 왔는데 리스닝 교재만 딱 이제 쓰기에는 약간 좀 너무 약간 스킬 기반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랬을 때 그 학생을 위한 맞춤 리스닝 코스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난번 세미나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디스커버링 빼고 나머지 소개해주는 그 메리 컨설턴트님이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맥시멈 익스포저. 근데 디스커버링 같은 경우는 맥시멈 어디터리 그리고 비주얼 익스포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맞아요. 굉장히 코스북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초 그 리딩, 그러니까 사실은 리딩이 이게 텍스트가 많으면, 제가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텍스트가 많으면은 학생이 이렇게 봤을 때 약간 글자가 많네? 이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특히 약간 스트레스에 취약한 그런 친구들이 있죠. 잘 안 하려고 하고, 하기 싫어요 하면서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리딩도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은 잘 따라주면 고맙겠지만, 너무 텍스트가 눈앞에 보이면은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 텍스트보다는 비주얼 서포트를 먼저 제공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더 보여드릴게요. 완전 초급 레벨을 위한 초급 레벨을 위한 새로운 개발이다. Situational Learning 특화. 이것도 저희의 또 리스닝 전략이죠. 뭐 아예 상관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누구든지 안 들립니다. 테드 토크 같은 거 듣고 있고 이거를 들어야 진정한 인싸라고 하기 때문에 테드 토크 열심히 듣는데요. 그래도 이 주제를, 왜냐면은 굉장히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제를 진짜 다 들려도 이해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내가 관심 있고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 이제 요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약간 성공을 계속 조금, 성공의 그런 경험치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클레가 TPR 활동으로 더욱 풍성하게, 진짜로 코스북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급 맞춤 WPM 70에서 100 레인지. 어느 정도 이제 잘 가늠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피킹 스킬도 함께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가면 스피킹이 매 유닛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스피킹과 함께 리스닝과 함께 스피킹도 같이 한다는 거. 리딩 할 때, 제가 리딩 그 세미나 할 때는 이거 안 하면은 진짜 손해 막심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리딩을 할 때는 라이팅 안 하면 진짜 손해 막심이죠. 리스닝 할 때는 뭐를 안 하면 안 된다? 스피킹 안 하면 안 되죠. 그쵸? 얘네들은 진짜 헤어질 수 없어요. 완전 찰떡 친구. 무조건 같이 가는 거. 끝까지 같이 가는 친구들이죠. 성공률 100% 전략입니다. 이 레벨의 아이들에게 그 리스닝이 약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몇 번 했는데 안 들렸어. 근데 혼났어. 그러면은 귀를 탁 닫습니다. 귀를 탁 닫아요. 제가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약간 그 경험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레벨에 정말로 포기를 해갖고 제 나이 먹고선도 F하고 F 발음과 P 발음을 구분하지 못한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단계에서 엄청 혼났어요. 스파르타 학원 다닌 거죠. 엄청 혼났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귀를 탁 닫았어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P하고 F 아는데
fine하고 pine을 구분을 못하고 pace와 face 구분을 못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이 친구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 스파르타로 혼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이거, 그쵸? 100% 성공 전략. 잘했어. 실패할 수 없어. 이제 이런 전략으로 아이들의 그 자존감을 뿜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WPM 무엇이냐? word per minute.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분당 단어 입력 속도입니다. 우리 속기사 분들. 이거. 원래는 속기사 분들에서 이제 이거를 얼마나 빨리 타자를 치느냐에서 나왔는데 스피킹 얼마나 말을 빨리 하느냐 그리고 말을 했으니까 듣는 사람 리스닝 속도 그리고 리딩은 분당 읽는 속도 눈으로 읽는 속도가 될 수도 있고 말로 읽는 속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두 적용이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디스커버링의 그 레인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1번의 스코프 앤 시퀀스예요. 76에서 시작을 합니다. 넘버 2 90으로 올라가죠. 넘버 3는 이제 100으로 올라갑니다. 요렇게 순차적으로 70에서 100 레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WPM 아까 제가 이제 그 속도 조절을 해서 듣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어느 정도. 발음을 딕션이 진짜 좋으신 분, 그쵸? 딕션이 귀에다 때려 박는 딕션을 가진 분들은 slightly 조절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긴 돼요. 근데 보통은 도움이 되지 않죠. 요것도 제가 또 이제 그 선생님들의 또 재미있는 예시를 위해서 제가 또 한번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딕션 안 좋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도 발음 듣기 평가입니다. 홍준호를 이을 4세대 콩나인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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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요? 홍준호를 이을 4세대 콩나인으로 자리매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떤 스킬 온갖 스킬 다 갖다 썼죠. 다시 듣기, 속도 조절하기, 그리고 보면서 읽으면서 듣기.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 상황에 있어야 돼요. 그쵸? 안 들려요. 맞아요. 이 시츄에이셔널 클루도 있어야 되고 컨텍 앞뒤 정황 클루도 있어야 되고 이 주변에서 어떤 리액션을 했는지 정말 이 전반적인 완전 정황 클루가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은 아 뭐래 하면서도 알아는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무슨 뭐 차세대 뭐 이 다음에 이제 누가 올 것이냐 홍준호가 대세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 들려드리고 싶으세요. 이거 제가 링크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모든 스킬을 할 수 있는 모든 스킬 다 했죠? 그런데도 안 들립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 계속 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이래서 WPM이 능사는 아니다. 네, 능사는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말 적절한 교재를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WPM 아직 약간 그 속도에 대한 감이 조금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경영보단 잘 들리는 홍진호. 그래도 이경영님이 1위를 하시고 홍진호는 또 2위를 했네요. 네. 그래서 WPM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어떤 평균 WPM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프레젠테이션, 저는 조금 말을 좀 빨리 프레젠테이션 하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 전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분들은 말을 굉장히 또박또박 쉼표를 다 쉬어가면서 천천히 하시죠. 그럴 때는 100에서 125. 제 생각에 저는 한 50에서 60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보통 원어민들이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할 때 120에서 150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에서 160. 보통의 오디오북 속도라고 해요. 이게 사람이 듣기 가장 편한 속도라고 해요. 그리고 160에서 200. 우리 아까 테드토크 잠시 얘기를 했었죠. 테드토크 평균 속도인데 이게 왜냐면은 테드토크는 왜 이렇게 높으냐면은 이 테드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 분들은 전문 프레젠터 분들이 아니세요. 그렇죠? 전문가 분들이죠.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 그래서 약간 그 전문가 분들 그 한 가지에 굉장히 몰두를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그런데 플러스 테드톡 나올 정도면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약간 그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말이 엄청 빨라요. 그쵸? 엄청 빠른데 저도 한 40% 이해했죠. 그쵸?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250 경매사가 말하는 속도 엄청 빨리 얘기하죠. 전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뭐 어디에 1번 뭐 이거는 저긴가요? 경마사인가요? 1번은 경매사 같은 경우는 막 뭐 이렇게 몇 번 얼마 막 계속 진짜 빠르게 스캔을 하면서 말을 엄청 빨리 하시죠. 그쵸? 그리고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 분께서 637 올라갔다고 해요. 딕션이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정말 막 때려 박는데 이해는 안 돼요. 너무 빨라서. 약간 그런 상황이죠. 저희 그 리스닝 코스북이 그 프로그램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스커버링 같은 경우는 100 정도라고, 맥스 10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통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느리게 오디오가 이제 제공이 되고요. 빌딩 같은 경우는 140. 보통의 대화 정도는 이제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이제 그런 거는 속도는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expanding의 레인지는 180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이건 다 맥스 속도예요. 그래서 180까지 올라가는데 180 하면은 테드톡 중간 정도 이제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액티베이팅은 맥스 200까지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제 액티베이팅까지 마스터를 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듣기왕. 이렇게 나는 너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어. 이렇게 귀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잘 들려요. 이렇게 해서 귀가 이렇게 큰 부처님 귀 같은 약간 그런 귀를 가진 그런 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시리즈의 스코프 앤 시퀀스에 저희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왕따시만하게 이렇게 딱 다 표시를 해드리죠. 이래서 WPM을 보고 대충 어떤 속도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페이지, 내지를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레슨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책의 구성은 지금 전체가 다 12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리뷰 유닛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킹, 이 마지막에 1부터 12까지 다 이렇게 몰려있죠. 중간에 하다가 뒤로 가서 거기 나와 있어요. 친절하게 몇 페이지로 가세요. 스피킹 하려면 이렇게 해서 뒤에 가서 이제 스피킹 또 활동을 하시면 되고 유닛 구성은 이제 이렇게 6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warm-up, word practice, listening practice 1, 2 그 다음에 discover, wrap-up 여기에서 이제 약간 그 코스북 형태의 그런 이제 활동을 또 할 수 있죠. 그리고 유닛 6에서 이제 quiz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스튜던트북과 워크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권을 다 사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스튜던트북이고요.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워크북이 이렇게 쏙 들어있죠.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튜던트북 이거 뒤에서 나왔습니다. 얘가 워크북이 이렇게 나왔죠. 이래서 이렇게 한 세트. 그리고 리스닝은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다른 교재들의 그 오디오는 다 저희가 mp3를 싹 다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CD를 제공을 하지 않는 버전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리스닝 하셔야 되니까 뒤에 CD 얘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디오 CD가 들어 있으니까 뭐 인터넷이 안 된다 아니면 미처 내가 준비를 못했다 이랬을 때 이걸로 바로바로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또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텍스트보다는 이제 비주얼 서포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다양한 작가들 진짜 플렉스 했습니다. 돈을 많이 써서 진짜 유명 작가들, 해외 유명 작가들을 다 초빙을 해서 저희가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을 싹 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있고 일러스트레이션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 맥시멈 어디터리 그리고 비주얼 익스포저 전략으로 간다는 거.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이얼로그, 모놀로그가 함께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프랙티스 1, 2인데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텍스트보다는 비주얼 서포트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요거를 제가 이쯤에서 제가 저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산타클래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뒤로 조금 가고 이게 지금 저희 산타클래스 혹시 저희 선생님들 산타클래스 다 이용을 하시고 계신다고 믿겠지만 혹시 오늘 처음 들어오셨고 산타클래스가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santaclass.net 입니다. santaclass.net으로 들어가시면은 모든 교재를 이북으로 다 보실 수 있어요. 모든 교재 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 모든 오디오가 여기 다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 표시까지 다 가능하죠. 이렇게 다음 달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0 정도의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Is it a goose? No, it isn't. Is it a donkey? No, it's not a donkey. Is it a chicken? Yes, it is. It's a chicken. 이렇게 80 정도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건 아까 방금 한 거는 다이얼로그 형태고 지금 들으실 거는 모놀로그 형태입니다. Hi, I'm Sam. This is my drawing. There are 6 animals. What are they? There are 2 black horses. There are 2 green ducks. 요런 식으로 그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안녕 나는 누구야 나는 이렇게 그렸어 이거는 뭐고 이건 어떻게 생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이제 2가지 형태로 이렇게 또 제공을 해드리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Discover 페이지 그리고 Wrap Up 페이지, 퀴즈 페이지입니다.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컨텐츠들이 이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래도 제가 계속 왜 이게 약간 코스북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약간 있어야 되잖아요. 텍스트가 전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되어 있고 딕테이션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약간 그 연령이 약간 낮은 연령대를 타겟을 했기 때문에 파닉스를 끝내고 할 수 있고 파닉스는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끝내는 거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고 나서도 분명히 파닉스가 굉장히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서포트 그 썸머테리얼로 저희가 또 완전 풀리 디자인된 그런 그 파닉스 워크시트 마침 여기 있네요. 파닉스 워크시트 이런 거를 싹 다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진짜 교재 같죠. 근데 이거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냥 바로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워크시트가 있고요. 이래서 수업에서 얼마든지 코스북 형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다 제공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아쉽다. 그쵸? 아쉽다. 그래도 아쉽죠. 우리 정서상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More speaking activity. 그래서 리스닝 했으면 스피킹 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모든 유닛에 스피킹 액티비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뒤로 가셔서 이렇게 교재 맨 뒤로 이제 가셔가지고 스피킹 이제 부분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제 스피킹을 또 할 수도 있죠. 비대면 수업을 하실 때는 산타클래스에서 이거를 보면서 바로 또 수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래서 이제 저희가 이 코스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링 코스 같은 경우는 receiving, focusing, 그 다음에 responding으로 이렇게 갈 수 있죠. 직관적인, 매우 직관적이에요. 이 나이대 아이들에게는 트위스트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사실은 무슨 뜻일까? 지금 엄마가 방금 뭐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약간 그 추론이 들어간다거나 약간 좀 더 고급 스킬이 들어가는 거를 조금 피해 주시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굉장히 직관적으로 딱 보고 딱 알 수 있게. 그래서 성공률 100%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조금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주얼 서포트로 굉장히 편안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그 소시오 어펙티브 스트래티지도 저희가 충족을 시킬 수 있겠죠. 마음을 편하게 먹어서 나는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쵸? 워크북 제가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소개를 드릴게요. vocabulary하고 grammar activity를 같이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워크시트도 했고 다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 이렇게 이제 디스커버 부분에서 이제 라이팅도 하고 다 했는데 그래도 나는 좀 부족하다 이러실 때 워크북 적극 활용하시면 돼요. 워크북을 가시면은 단어 활동 그리고 분명히 그래머 포인트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머를 또 한 번 커버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컨텐츠들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듣기뿐만이 아니고 쓰기, 라이팅, 리딩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재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또 딕테이션 액티비티를 제공을 하죠. 그 앞에서 들었던 이제 그 부분이 다이얼로그, 모놀로그에서 딕테이션을 또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썸머트리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저희가 진짜 그 썸머트리얼 요정들이잖아요. 그렇죠? 뭐만 하면 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하나 그래도 컴퍼스 퍼블리싱보다 썸머트리얼 요정이다. 그죠? 저희가 정말 다양한 진짜 방대한 썸머트리얼을 또 제공을 해서 요정 맞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래서 썸머트리얼들을 싹 다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무려 어떻게? 가입만 하시면 무료로. 저희가 추가로 돈 절대 받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파닉스, 그쵸? 파닉스 있죠? 파닉스 조금 힘든 아이들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숙제 해와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엑스트라 프랙티스 워크시트가 또 따로 있고요. 이건 약간 게임식으로 재밌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워크시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듣기가 저희가 맥시멈이라고 했는데 애게 요거 가지고 맥시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트라 챌린지 딕테이션 워크시트. 완전 새로운 듣기 mp3를 또 싹 다 제공을 드립니다. 이래서 교재 안에 다 세트가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나는 더 익스포저를 하고 싶다 이러실 때는 엑스트라 챌린지 딕테이션 워크시트 요거를 또 활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 약간 속도가 조금 빨라요. 얘는 빠른 속도로 다른 같은 주제의 다른 그 또 듣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시고요. 빠르게 다른 그 시리즈를 또 소개를 드릴게요. Building Skills for Listening입니다.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죠. 12유닛 6페이지. 이래서 CFR은 프리 A1부터 풀 A1, 완전 A1을 싹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스킬을 이제 학습을 하죠. 이해 부분까지 이제 완전히 체크를 해주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탑다운 인지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프레딕션을 한다거나 메인 아이디어 잡는다거나 키워드로 보고 컨텍스츄얼 클루로 이제 답을 찾아가는 약간 그런 활동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노트 테이킹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노트 테이킹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온다 해도 아인슈타인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인슈타인이 온다 해도 제가 이렇게 1시간 이야기를 하면 이 내용을 싹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노트 테이킹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vocabulary보다는 vocabulary와 expression은 완전 청크로 하나만 딱딱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표현, 진짜 실질적인 표현들을 조금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드밴스 스킬 디벨롭먼트를 하게 되죠. 메인 아이디어 잡기, 키워드로 잡기, 그리고 문맥으로 유추하기 이제 이런 활동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팅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요. 페어 라이팅, 그룹 라이팅 활동들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라이팅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리스닝이긴 하나 스피킹도 하고 라이팅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섭섭하죠. 토익 타입의 퀴즈. 이제 약간 조금 어드밴스 됐으니까 토익 타입의 퀴즈를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panding Skills와 Activating을 같이 소개를 드릴게요. Expanding 같은 경우는 CFR이 A1부터 A2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맞아요. 부가적으로 엮어서 세컨 워크북 만드시면 돼요. 저희 그 컴퍼스 퍼블리싱의 가장 장점이 뭐다? 그 부가자를 싹 묶어서 세컨 워크북 따로 개발하실 필요 없이 저희 것만으로 묶어 세컨 워크북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WPM이 2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레벨의 그 리스닝을 완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템플릿이기 때문에 같이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이 모든 리스닝 프로세스를 전체 다 커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를 하고 답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애널라이징을 합니다. 그래서 애널라이징을 하고 이밸루에이팅을 해서 그냥 리스폰딩 하냐? 아니죠. 크리티컬 리스폰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다 싹 다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정말로 이 맥시멈 익스포저 유닛당 3편 이상의 리스닝 패시지를 제공을 해요. 근데 이게 아까 그 디스커버링 같이 짧은 게 아니고 진짜 긴 애들로, 그쵸? 그래서 진짜로 최다 노출을 하실 수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analyzing, evaluating information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퀴즈들도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단어는 이제 안 나옵니다. 단어 안 나와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때는 싹 다 표현 중심의 인풋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스코프 앤 시퀀스에서 이렇게 제공을 할 때조차 이제 완전 익스프레션으로.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익히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익스프레션 같은 거를 익힐 때 약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단어를 외우고 익스프레션을 외웠어.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안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it rains cats and dogs 막 이런 거, 그쵸? 저희는 굉장히 그거를 잘 알고 있죠. 진짜 완전 엄청나게 쏟아붓는다. 막 이런 표현으로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맞는데 그렇게까지 막 활발하게 활용을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제가 한번 이래서 약간 쪽팔린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 친구한테 it rains cats and dogs 이렇게 했다가 뭐라고? 뭐라고? 그래서 rains cats and dogs 이랬는데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비 진짜 많이 와요. It's pouring 이렇게 했더니 pouring 한다고 cats and dogs라는 거 잘 안 쓰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외울 수는 있으나 문맥 안에서 한번 들어봐야 진짜로 잘 자연스럽게 쓰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익스프레션을 또 문맥 안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익스펜딩부터는 단어보다는 표현 중심으로 단어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앞뒤로 전치사 나와서 이제 이 표현을 약간 중심으로 배우는 그런 학습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엔디드 문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critical thinking.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아웃풋 자체를 이제 스피킹으로 하다가 라이팅도 이제 이렇게 완전 크리티컬하게 오픈엔드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진지하게 토익 준비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또 이걸로 이렇게 저희가 리스닝과 토익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약간 토익 형태의 그런 리스닝을 조금 해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닛 테스트는 토익 형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있죠. 이거를 제가 조금 팁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이 부분은 자료를 자료를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 요거를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요거는 그러니까 레벨별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디스커버링에 해당하는 액티비티, 그리고 익스펜딩에 해당하는 액티비티, 그리고 그 액티베이팅, 빌딩, 아까 앞에가 빌딩, 그리고 expanding and activating에 해당하는 액티비티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됐네요. 이거는 오늘 세미나 들으시고 자료 신청하실 때 같이 주시면은 제가 요거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은 리스닝은 액티비티를 하실 땐 반드시 스피킹 같이 하셔야 되죠. 그렇죠? 뭐 리스닝만 한다. 나는 굳이 무조건 리스닝만 한다 할 때 리스닝하고 손 들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단순한 액티비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스피킹 반드시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나중에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카페에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오늘 줌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걸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선생님들 아마 저희 산타클래스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줌으로 하실 때 화면 공유를 하시면은 산타클래스를 활용을 해서 교재를 같이 아이들과 보면서 얼마든지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빅박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PC 버전이 또 출시가 됐기 때문에
빅박스를 통해서 또 비대면 수업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클래스 빅박스, 그리고 저희가 오디오 제공을 할 때 사운드 클라우드로 제공 또 많이 해드리죠. 사운드 클라우드, 그리고 줌 이렇게 같이 하시면, 사실 줌도 있고 구글 미트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줌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다음 달 세미나에서는 저희가 그 디지털 툴 활용하는 방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꿀팁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다음 달 세미나 신청도 잊지 말고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운드 클라우드는 저희 산타클래스에서 오디오로 누르시면은 페이지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거기서 바로 오디오 플레이어가 되는데, 옆에 보면은 부가자료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누르면은 사운드 클라우드로 가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냥 누르시면 바로 가는 거라서 굳이 따로 설치를 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또 준비한 부분을 다 소개를 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간만에 뵈가지고 진짜 좀 수다도 좀 더 떨고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죠? 항상 선생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저희도 좀 약간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이겨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태까지 대면 수업만 하시다가 비대면 수업이 약간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시작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한번 이렇게 세미나 들은 김에 오늘 한번 산타클래스 들어가 보시고 줌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줌 설치하셔서 다른 이제 선생님이랑 함께 이렇게 한번 교차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화면 공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약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에 또 도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무서워하지 말고 성공 100% 신화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시도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맞습니다. 숙명입니다. 우리 좋은 하루 보내는 것도 우리의 숙명이겠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좋은 교재로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